태블릿 PC를 지금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누구를 조종하겠냐고. 박근혜 대통령을 발목을 잡고 있고 뭘 어떻게 구워 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영아라는 저 같은 놈이 왔다리 갔다리 내통질하면서 지금 저지랄하고 있는데, 저놈이 태블릿 PC를 여기까지 막아온 것도 팩트예요. 많아요, 그런 사실이.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놈이 과거 발언이 아시다시피 태블릿 PC 조작을 했던, 계약서 조작을 했던 주범은 김한수 전 행정관이잖아요. 요자를 같은 사무실 쓰면서 비호해 주려고 변희재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느냐, 강용석 등이. 김한수를 갖다 태블릿 PC 조작으로 터뜨리면 이놈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 댓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진다. 그래서 태블릿 PC 조작권을 막으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조작한 게 세상에 알려지면 이제 국민들이 좌좀들 중도에 있는 사람부터 쫙 들고 일어났고 이제 윤석열 때려잡겠다고 할 텐데, 한동훈부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누구를 꼬시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또 회유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회유하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섭외를 해서 딜을 쳐야 돼요? 요 공천에 환장한 놈, 유영아라는 놈을 불러다 놓고, 야, 공천 줄 테니까 태블릿 PC 막아봐라. 박 대통령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든지 한번 해봐라.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끼고 유영아를 때려야 된다니까요, 지금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놈의 여지까지 행적이라든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뭘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잖아. 앞으로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단 이 보수 진영을 더 흐트러 놓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천에 환장한 유영아를 섭외를 해서 박 대통령의 어쨌든 앞으로에 대한 이 진실투쟁이라 그래야 되나요?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발을 딛지 못하게끔. 그럼 뭐라고 하냐? 유영아를 불러다 놓고 너 공천 줄 테니까 박 대통령 협박해라. 이 태블릿 PC 터지면은 김한수가 잡혀가 들어갈 것이고, 김한수가 댓글 공작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얘네들 잘하는 게 또 증거 조작도 잘하지만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도 구속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유영아가 또 공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공천에 환장한 유영아가 지 또 이번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실이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 이렇게 됐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유영아를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놈을. 얼마든지 지금 돌아가는 게, 태블릿 PC는 이거는 조작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방법은 단 하나. 유영아를 공천을 주면서, 공천에 환장한 놈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해라. 이 태블릿 PC 막지 못하면 당신 댓글 공작으로 또 김한수를 불러다 놓고 또 협박질, 위증교사해갖고 잘못,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최소원 씨가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은 태블릿 PC에 대해서 하나 바뀐 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40년 동안 이 본인을 보필했던 이 최소원에 대해서 말 세 마리 해봐야, 이거는 삼성과 기업 간의 정상적인 계약이고, 막말로 얘기해서 말을 30마리를 부정적으로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뇌물죄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 법적으로 최소한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의 조작으로. 그러면 최소한 박 대통령이 40년 동안 최소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했으면 유영아 같은 놈만 저렇게 감싸고 돌지 말고 최소한도 석방을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좀 그거는 좀 매정하시다. 최소한 정도는 좀 빼달라고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 최소한 건이라든지 한 방에 지금 이제 조만간에 터지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 전국이 변화가 됐을 때, 여론이 변화가 됐을 때 한 방에 돌파할 것이라는 건 아직까지 제가 제 느낌을 바꾸진 않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지금 구걸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천의 밑을 갖다가 섭외를 해가지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협박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든 안 나서든 간에 이 조작에 대한 거는 좌익들에 의해서 터지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어디선까지 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좌파들도 지금 반신반의했는데, 박 대통령만큼 저력 있는 좌파의 인사들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변희재하고 접촉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니 하다못해 그런 좌좀들도 변희재를 불러다가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관련된 거잖아. 근데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일단 열심히 하는데 어떤 요자를 빨리 저 때려잡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든지 보수 재건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인간이 지금 저 유영아 저놈이다. 그래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저놈이 여지까지 무슨 짓거리를 했고 무슨 야욕이 있는지를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밝힐 테니까 저놈 유심히 보시고 여지까지 집 문제, 책 문제, 송파구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니놈이 한 짓거리가 누구 지시로 그런 거냐, 네가 당시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막아야 되는 변호인으로 어떤 루트로 들어갔고 네 위치에서 감히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저 검찰들하고 무슨 내통을 했는지 낱낱이 고하란 말이야. 그 말 못하면 때려잡아야죠. 이런 우려스러운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서 유영아라는 놈이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하는지 여러분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 하나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면서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전국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판단, 생각 몰라요.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성품을 믿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그렇게 호락호락 딜을 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지금 이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본인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진영의 전체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으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어쨌든 그 세계관과 존재감 자체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플러스 내각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저도 확신을 갖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일단 성품을 믿고 여지까지 제 모든 것을 바쳐서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시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태블릿 PC가 터지게 돼서 전국이 아비기한 상태가 다시 돼서 전국이 확 바뀌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속 좁게 박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국가를 나몰라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명확하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속을 때 속더라도 일단은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여지까지 방송을 해왔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뒤통수를 맞더라도 열심히 내가 박 대통령을 위해서 방송을 할 거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탄핵 심판이 시작될 때 재판관이 변호인 측, 그러니까 유영아나 김평호 변호사나 이런 쪽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 측과 예를 들면 권선동 같은 탄핵 세력들, 그 탄핵을 소추한 소추인 측을 불러서 이제 말을 했대요. 법무부의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를 각각 의결하지 않고 묶어서 일괄적으로 한 것에 유권 해석을 물었었는데 재판관이 회신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대로 진행하겠나? 그때 담당 변호사는 현장에서 답을 못하고 유영아에게 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수용한다. 이미 이 문제는 탄핵 소추 의결 시부터 김평우 변호사에 의해 지적이 되었던 거고 보수 진영의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알고 규탄하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에 합류했던 이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의결 절차의 문제성을 지적을 했는데 주심은 발끈하면서 당시에 이 문제를 소추인단과 아까 말씀드린 권선동 같은 탄핵 소추인단과 이 유영아 쪽이 변호인단에 물었어. 우리가 물어봤어 쟤네한테. 이의가 없느냐. 근데 변호인단에서 수용하겠다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재판관들이 발끈한 거지. 김평호 변호사가 탄핵 의결 절차에 문제성이 있다. 그랬더니 야, 뭔 소리야. 니네들이 소추인단과 변호인단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이 양측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수용하겠다라고 했어. 김평호 너 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김평호 변호사 말이 맞는 거죠. 헌재 주심의 주장은 헌재가 당사자주의를 채택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변호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아라든지 변호인단이 수용 못한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재판관이 불렀잖아요. 소추인단과 변호인단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거 수용할 수 없다. 재의결이 필요하다. 김평호 변호사처럼 탄핵 의결 절차에 문제성이 있다. 그러니까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헌법재판소는 이거를 직권으로 지들 마음대로 강제로 강행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수용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수용 못합니다. 재의결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만 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직권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쉽게 얘기하면 기각이 되는 거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소추안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회는 또다시 재의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용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냥 탄핵이 진행이 돼버린 거지. 담당 변호사가 현장에서 답을 못하고 처음에 불렀다 그랬잖아요. 헌재 재판관이 야, 소추인단 너네도 와. 박근혜 대통령 변호하는 변호인도 일로 와봐.
탄핵 소추 사유로 각각 의결하지 않고 묶어서 한 방에 일괄적으로 한 것에 유권 해석을 물었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되냐? 그러면 당연히 이거 수용 못한다 그래야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러면 이거는 수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강행할 수가 없고 또 탄핵 심판에서 소추안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 또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 기각된 탄핵 소추안이 다시 재의결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수용할 수 없어요. 이름은 헌법재판소에서 강제를 할 수 없는 건데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건데 불려갔던 담당 변호사가 현장에서 말을 못하고 유영아한테 물어봤대요. 유영아한테 물어보고 다시 재판관한테 가서 수용할게요. 다시 헌법재판관이 권선동 예를 들면 탄핵 소추인단, 소추인단 너네들 일로 와봐. 박근혜 대통령 변호하는 변호인단 일로 와봐. 양측을 불러놓고 이거를 탄핵 소추를 각각 의결하지 않고 한 대 묶어갖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이제 물어본 거죠. 이대로 할 거냐? 그랬을 때 당연히 변호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거 수용 못한다. 이렇게 되면 소추안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재판관이 헌재에서 직권으로 강행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용 못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기각되고 이 국회는 다시 또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 시간을 또 많이 벌겠죠. 그리고 기각된 탄핵 소추안이 재의결되는 확률이 없다. 막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유영아가 수용한다 그래. 헌법재판에서 꽝꽝꽝. 수용 못한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이건 유리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시간도 벌고.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그 상황만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